국정감사 시기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정기국회가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개성을 오가는 남북 간 육로통행이 지난해 12월 이후 9달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학력평가 문제지 인쇄를 맡아온 출판사가 사설학원의 금품을 받고 시험지를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외래 환자 중에 신종플루 의심 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100일간의 장정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김용호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로 집단 퇴장하는 등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김용호 국회의장은 오늘 개회식에서 여야 모두 지난 과오를 자성하고 국민의 토론장으로 거듭나자고 촉구했습니다. 개헌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미래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본격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국회가 원활히 돌아간다면 직권상정 권한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디어법 무효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부터 자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회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김용호 의장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등 의사일정 협의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오늘 개회식 도중 항의의 뜻으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김용호 국회의장은 야당을 핑계로 자기 변명만 늘어놓은 개회사를 했습니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밖에도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각각 9월과 10월을 요구하는 등 이전 국회와 다름없는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개성을 오가는 남북 간 육로 통행이 지난해 12월 이후 9달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숨통도 트일 전망입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육로 통행이 오늘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3차례만 이루어지던 경의선 육로 방북은 오후 5시까지 12차례로 크게 늘어납니다. 하루 종일 원하는 시간에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성에서 귀환하는 시간도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11차례로 증가해 개성공단 입출입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부터 개성공단 남북 육로 통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출입 체류가 지난해 12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또 250명과 150대로 한정됐던 통행 시간대별 인원과 차량 대수는 물론 하루 880명으로 묶여있던 개성공단 상시 체류 인력도 무제한으로 풀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 있는 남북 출입사무소는 모처럼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출경이 이루어지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등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육로 통행이 오늘부터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물류 통관 문제로 애로를 겪었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숨통도 한결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주 화요일 한 차례만 통행이 허용됐던 금강산 지구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도 풀려 하루에 2차례씩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최종 수사 결과 문제지 인쇄를 맡아온 출판사가 사설학원에 따로 시험지를 팔아서 수천만 원을 챙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EBS와 대형학원, 현직 교사들까지 대거 연루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에서 마침내 돈 거래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교육청 시험지 인쇄 용역을 맡은 지출판사는 최근 4년간 특정 학원에 16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판사 대표가 학원 대표와 형제지간으로 얽혀 조직적인 공모가 가능했습니다. 또 학원 판매용 시험지를 따로 제작해 시험 전날에 문제지 한 부당 4,000원에서 8,000원을 받고 만부 약 6,200만 원어치를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이메일로 학원장에게 문제를 유출한 EBS 예주 PD를 비롯해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이투스 대표 등 관계자들 10명이 줄줄이 형사처벌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밤중에 학교에 잠입해 봉인을 뜯고 시험지를 빼돌린 강남의 현직 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나 인쇄소, 시험지를 학원에 넘긴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발하고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교육청에 통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학원장과 현직 교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EBS부터 대형 학원과 현직 교사, 출판사까지 일파만파로 번진 이번 사건은 학력평가 문제지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외래 환자 중 신종플루 의심 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비율이 2.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776곳을 대상으로 외래 환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 주간 의심 환자 수가 최근 3년간 유행 평균인 외래 환자 1000명당 2.6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유행주의보를 내릴 단계는 지났지만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유행 규모나 속도, 중증 환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 단계를 격상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대유행을 결정하는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위기 단계 조정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외래 환자의 의심 환자 비율이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넘어선 데다 이미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신종플루 확진 환자 수는 보건당국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을 완화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오늘 현재 전국에서 34개 학교가 휴교 또는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현재 휴교를 하거나 개학을 연기한 학교는 총 34개 학교로 이 중 26곳은 휴교 중이며 8곳은 개학을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모두 76명의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암으로 투병해온 인기 여배우 장진영 씨가 오늘 오후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올해 37살의 장진영 씨는 오늘 오후 4시 5분쯤 서울 성모병원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993년 미스코리아 충남 진에 뽑혀서 배우로 데뷔했고 영화 싱글즈와 국화꽃 향기, 드라마 로비스트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이 강화됩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7년에서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양승진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전매 제한 강화와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우면 세곡지구와 같이 분양가가 시세의 70%에 미치지 않는 경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일 경우에도 현재 5년인 공급될 중소형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금자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와 시세 차익이 보금자리 주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 입찰제가 적용돼 시세 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 분양을 신설해 전체 공급량의 20%를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인 저소득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이 신설되면서 종전에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해온 물량은 현행 3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CBS 뉴스 양순일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과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를 잇는 광역 급행철도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동탄과 용인을 잇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국토양부는 내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갖고 3조 4천억 원이 소요되는 동탄 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정치부 안성용 기자와 사회부 박종관 기자 등 6명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갖고 CBS와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의혹 보도 등 7편을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해서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CBS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 거래 등을 하면서 스폰서로부터 도움을 받은 의혹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주 발생한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하룻밤 사이 피해 면적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한인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으로는 산불이 직접 번지지 않았지만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숨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미국 LA로 함께 가보시죠.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타오릅니다.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은 현재 3억 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Also to the people is that when you hear from law enforcement anything about evacuation, follow their orders. 고온건조한 날씨로 진화가 힘들어 산불은 다음 주에나 완전히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키마우스와 스파이더맨이 한 식구가 됩니다. 월트 디즈니가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or Disney, the acquisition of Marvel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strengthen our position a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high-quality branded entertainment. 이번 인수로 디즈니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강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 549명의 음악가들의 연주가 10분 넘게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길거리 음악단 마리아치의 공연 모습인데요. 이번 마리아치 공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길거리 공연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새롭게 기록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제1자 후보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